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다음 주 결혼하고 새댁이라고 소개하는 게 맞을 텐데 미혼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네요. 요즘 반반 결혼이 대세라고 해서 저도 반반 결혼을 하려고 했거든요. 결혼 자금도 반, 집안 살림도 반, 그러면 효도도 반씩 공평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제 생각이 틀렸나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돈을 버는 건 남자, 그리고 집안에서 살림하는 건 여자로 정해진 경우가 많았잖아요. 상대적으로 볼 때 여자보다 남자가 사회에서 일할 자리도 많고 같은 일은 한다 했을 때 월급도 더 많이 받으니 어쩌면 당연하다 생각하던 시절이었죠. 그 시절에는 알뜰살뜰하게 집안 살림을 잘하는 것도 여자의 능력이지만 당연했고 아이 키우면서 혹시라도 생활비가 부족하다면 부업을 해서라도 가세가 기울지 않게 돈을 버는 어머님들도 많았고요. 어릴 땐 저도 눈에 보이는 게 그랬으니 그게 당연하다 생각하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성장하고 나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희 아빠도 그렇고 주변 남자 어른들을 보면 그 시절 고생한 것은 당연히 나의 목, 나의 노력, 가정을 위한 희생이었고 그건 남자들의 몫이라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은퇴하고 가정에서 지내면서 어머님들에게 당연할 정도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차려주는 밥 잘 드시고 상을 차리거나 치워주는 것도 돕지 않으시고요. 물론 이건 저희 아빠의 한정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주변의 대다수 그런 분위기예요. 집안일은 여자가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굳혀진 듯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고 인정은 하나도 못 받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여전히 집안일 도맡아 하시는 엄마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적어도 그렇게 살지는 말아야지 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을 다니면서 야근을 한다 해도 빼지 않았죠. 이래서도 여자 남자 가릴 것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이면 무조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것들을 주장할 수 있다 생각했거든요. 주영 씨, 내일까지 도면 완성해줘요. 저는 인테리어 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인테리어를 비롯한 건축일이 그렇듯이 밤낮 없이 일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마감 시간이 정해져 있었거든요. 제가 하는 일은 주로 캐드로 도면을 그리는 일이었는데 도면이 나와야 다른 작업들이 진행되니 도면을 그리고 수정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일들로 밤을 지새는 경우가 많았어요. 초기에 회사에 들어갔을 땐 빠르게 배우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무작정 밤을 지새는 날들이 많았죠. 2년이 지났을 무렵에는 사장님과 부장님 밑으로 가장 오래 다닌 사람이 저뿐이라 일이 익숙해져 밤새는 게 즐거웠어요. 강 과장, 이번 프로젝트 끝나면 늦잠 늘어지게 자고 오후에 영화 보고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회식합시다. 네, 사장님, 좋아요. 힘들어도 버틸 수 있던 건 작은 인테리어 회사였지만 나름의 복지 혜택이 좋았기 때문이에요. 힘든 일들이 끝나면 그 다음 날은 출근하지 않고 늦게 회사에 들어와 점심을 먹고 영화를 보고 회식을 하는 순으로 자율적인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꼭 친한 친구들끼리 모여 재밌는 일들을 진행하고 모두 끝났을 때 긴장감이 풀어지면서 휴식을 취하며 재충전하는 기분이었어요. 물론 다른 사람들은 평일, 주말, 밤낮 구분 없이 거의 풀로 회사에서 지내는 일상들에 지쳐서 하나둘 떨어져 나갔지만 말이에요. 덕분에 나이도 어리고 회사 생활 고작 2년밖에 안 했지만 빠르게 승진할 수 있었어요. 회사 업무를 빠삭하게 아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강주영 과장님이시죠? 안녕하세요. 한림 ENC 인사과 이호신 과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맞는데 실례지만 어떤 일 때문이시죠? 만나 뵙고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 시간 괜찮으실까요? 첫 회사에서 6년쯤 다녔을 때입니다.
동종업계에서 급작스럽게 전화가 왔어요. 인테리어 업체는 아니지만 골조와 지붕 프레임 등을 만드는 업체로 관련 업체에서 인지도 있고 규모도 제법 있는 회사였어요. 함께 일을 해본 적은 없지만 사장님한테 전해 들은 적이 있어서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를 보고 싶다는 소리에 조금 당황했습니다. 같은 업계라면 당연히 스카웃일까?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하는 일과 연관성이 깊은 곳은 아니라 무슨 일이지? 궁금했거든요. 약속을 잡고 만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주원 과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전화드린 이호신입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우선 자리에 앉으시죠. 여기 드리는 서류 보시면서 이야기 나누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말하며 전해주는 서류에는 계약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당혹스러워하는 저에게 빠르게 말을 이어갔어요. 동종업계는 아니지만 도면을 그리는 일을 하는 사람 중 실력 있는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저희 회사 사장님께 추천받았다 했어요. 나이가 어리지만 한 회사에 오래 있었고 야근을 마다하지 않은 열정을 높이 평가해서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한다고 말이에요. 지금보다 큰 회사답게 연봉이 지금의 1.5배가 넘었어요. 2배는 안 됐지만 한 번에 이렇게 많이 받고 이직하는 기회가 또 내게 올까 싶을 정도로 엄청난 제안이라 생각했습니다. 사장님, 오늘 한임 ENC 관계자 만나고 왔어요. 그래, 잘 만나고 이야기 잘 나누었어?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다. 사장님, 저랑 일하기 싫으세요? 저 뭐 잘못한 거 있어요? 좋은 기회이긴 한데 갑자기 내치시는 것 같아 묘하게 서운하고 기분이 그러네요. 아니야. 그동안 착실히 배웠으니 더 큰 물에서 놀아야지. 내가 언제까지 강 과장을 품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남들보다 열심히 살았으면 이제 그 능력 펼칠 때가 된 거야. 사장님은 대학 초년생인 저를 뽑을 때 여자라 솔직히 야근도 잘 안 할 것 같았고 오래 못 버틸 것 같다는 기대감이 없이 저를 뽑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야근한다 소리에 싫은 기세가 안 보이고 오히려 야식은 사주는 거냐며 넉살 좋게 웃는 모습에 저를 다시 봤단 말도 덧붙였죠. 제가 들어오고 얼마 안 있어 연달아 프로젝트가 생기며 회사를 차린 이후 가장 바빠서 몇 달을 동거동락하다시피 회사에서 살았는데 그 시간 모두 빠지지 않고 함께했던 저를 높이 평가했다 했어요. 그 프로젝트가 끝날 때쯤 회사는 성장했는데 그 프로젝트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만뒀기 때문이죠. 그렇게 실력을 쌓아가는 저를 보고 생각이 많으셨다 했습니다. 함께 계속 있어야 할지 더 큰 물에서 놀게 놔줘야 할지 말이에요. 제가 회사를 그만둘 생각을 안 해서 사장님이 기회를 마련했다는 말도 하셨어요. 사장님, 감사합니다. 평생 은혜 잊지 않을게요. 아니야, 잊어. 은혜는 무슨. 강과정 덕분에 우리 회사도 잘 성장했고 서로 윈윈했다 생각해. 그럼 부담감 말고 더 성장해서 나중에 기회 되면 그때 다시 만나자. 네, 사장님. 꼭 그럴게요. 그렇게 저는 중소기업의 건설업체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이직할 때 저와 만났던 이 과장님은 인사과여서 저랑 부서가 달랐는데 안면을 튼 사람이 이 과장님 뿐이어서 좀 더 빠르게 친해졌어요. 저는 설계팀이었는데 설계팀의 나이로는 막내인데 경력직으로 이직해서 직급도 그대로 가고 연수도 있다 보니 애매한 위치였거든요. 그래서 부서 사람들하고 일하는 건 어색하지 않았는데 사적으로 친해지는데 시간이 걸렸죠. 반면 이 과장님은 인사팀으로 저랑 부서가 달라 업무적으로 부딪힐 일도 없고 좀 더 편안해질 수 있었던 거였어요. 이 과장님, 지난번 밥 사셨으니 이번엔 제가 밥 살게요. 저녁에 시간 되시면 연락 주세요. 강 과장님, 오늘 괜찮아요? 오늘 저녁에 퇴근하고 그때 그 집에서 봬요? 부서끼리 회식하는 날이 아니면 함께 저녁을 먹을 일이 잦았습니다. 제가 회사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저의 팀 직원들에 대한 다양한 노하우를 전수해줬거든요. 처음에 밥을 사주시길래 제가 답례로 커피를 사드렸죠. 그때 호탕하게 웃으시면서 센스 있다고 엄지를 치켜 세우는 터라
조금 당황했던 기억입니다. 남녀 사이로 만나는 것도 아니고 회사 동료로 만나는데 더치페이하는 게 당연하다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요즘 여성 같다며 높이 평가해서 좀 의아했지만 제가 나이도 더 어려서 기특해 보일 수 있었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갔어요. 강 과장은 자기 주관이 뚜렷해서 다른 사람들과 구분돼요. 네? 칭찬이죠? 그럼요. 어떤 사람들은 밥 사줘도 늘 얻어먹으려 하는 사람도 있고 밥을 사면 늘 음료를 사면서 무언가 손에 안 보려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강 과장은 그런 거 없이 자기 책임을 다하는 것 같아 보기 좋아요. 멋있어 보이고요. 지금 이 말을 들었다면 이 사람 뭐지?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땐 눈에 콩깍지가 씌어도 제대로 씌었는지 손에 안 보려는 사람이 많다는 말은 지금껏 그런 사람들만 만난 것 같아 안타깝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자기 책임을 다하는 것 같아 보기 좋다는 말은 그냥 제 칭찬으로 어깨가 으쓱했죠. 이 말에 저는 제 몫을 다하기 위해 이 과장과 만날 때면 늘 반반 비용을 냈던 것 같아요. 왠지 그래야 할 것 같았거든요. 난 멋있는 사람이니까라며 자기 암시도 하면서요. 강 과장, 아니 주영아, 우리 제대로 만나볼래? 그렇게 회사 동료로 6개월 정도 퇴근하고 서로를 이야기하며 지냈을까. 이 과장이 저에게 제대로 만나보자고 말했어요. 그동안 데이트하며 크게 트러블이 있던 것도 아니고 회사 내 평판도 좋은 사람이라 만나도 괜찮다 생각 들었죠. 저보다 6살이 많았는데 사회 경험이 풍부한 만큼 저에게 사회생활 조언도 많이 해주고 이직한 회사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모로 도움도 많이 받았거든요. 그렇게 정식으로 만나기로 했습니다. 나는 취집이라는 말이 너무 싫어. 취집? 취직과 결혼을 합친 말? 물론 사회 나가 돈 버는 거 힘들지. 그렇다고 여자들이 집에서 놀고 먹는 거 아니잖아. 가정주부의 노동 가치가 연봉으로 치면 2천만 원이 넘는다는데 밥 차리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집안일하는 건 일도 아니냐고. 연애하고 1년쯤 지났을까. 술자리에서 이런저런 말들이 오가는데 급작스레 엄마 생각이 나면서 서러웠어요. 오히려 여자들이 집안일하며 아이들 케어하고 자투리 시간에 생활비라도 벌려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들도 많으니까요. 맞벌이를 한다고 달라질 건 없다고 생각했어요. 친구들을 봐도 여전히 회사 다니고 퇴근이 늦으면 어린이집에서 아이들 픽업하며 눈치 보는 건 대부분 여자들의 몫이더라고요. 살림을 하고 애를 보며 부업 형식으로 돈을 벌어도 당연한 거. 워킹맘으로 일을 해도 집안일, 아이들은 여전히 여자 몫이면서 제대로 된 대우도 못 받는다는 생각이 들었고 어찌 보면 나도 싫다고 말하면서 그런 삶을 살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야, 오늘 술이 좀 과했나 보다. 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 결혼하면 서로 각자의 담당 역할이 있으니까 서로 나누어서 반반 하는 거지. 내일 내일이 어딨다고. 왜? 속상한 일 있었어? 귀가 번쩍 뜨이는 느낌이었어요. 결혼하면 각자의 역할을 한다. 서로 나누어 반반 하는 거다라는 말이 그동안 제가 듣고 싶던 말이었구나 싶었습니다. 사실 대학을 졸업하고 빠르게 사회생활을 하며 제 머릿속에 든 생각은 엄마처럼 살지 말아야지. 이게 가장 우선이었어요. 그 다음으로 든 생각은 어떻게 해서든 인정받아 사회인으로 내 자리를 지키자였거든요. 다행히 한 회사에 오랫동안 버티며 인정받고 스카우트 되어서 하나의 꿈은 이루었는데 늘 가장 우선적인 생각을 해내지 못했다는 게 늘 마음에 걸렸나 봅니다. 이 과장이 하는 말을 들으니 정신이 번쩍 들면서 그래, 내가 원하는 삶이구나 싶었어요. 그래, 맞아, 자기야. 결혼은 둘이 하는 거니까 누구 하나가 희생하고 고생하는 게 아니지. 같이 하는 거지.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돈 버는 남자가 고생하고 힘들고 집안일하고 애 보고 직장 다닌다 하더라도 여자는 그냥 취집이더라고. 그런데 당신은 그렇게 말 안 하네?
그런 사람 처음 봤어. 무슨 소리야? 요즘 남자가 더 고생하고 여자가 더 고생 안 한다.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몇이나 된다고. 여성들의 사회성을 인정하면 그만큼 경제적이나 독립적이나 다방면에서 함께 인정해주는 게 맞지. 속 시원하게 말해주는 이 과장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면 이런 결혼을 해야 억울하지 않는다 생각이 들었어요. 서로 고생하고 노력하는 부분을 인정하고 시작하니 싸울 일도 없고 서운할 일도 없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참이나 둘이 이야기를 하며 아이가 결혼하는 게 아니라 성인이 만나 결혼하는 거니 당연히 각자의 몫을 부담하는 게 맞다고 주거니 받거니 했습니다. 그날 저는 마음속으로 이 사람이라면 결혼해도 괜찮겠다고 막연하게 결혼의 청사진을 그려보았고요. 그렇게 3개월쯤 더 연애했을까. 어느 날 이 과장이 저를 집 앞으로 데려다 주며 말했습니다. 주영아, 우리 결혼하자.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여자와 남자의 둘이 일, 경제권 등을 이야기하던 그날 이 과장 역시 결혼을 한다면 저와 하는 게 좋겠다고 확신이 들었다 했습니다. 대부분 여자들은 상대적으로 같은 나이대의 남자보다 연봉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남자가 더 부담해야 한다는 인식이 조금은 부담으로 느껴졌다 해요. 맞선을 보고 소개팅을 나가도 나이가 있으니까, 직급이 있으니까, 회사 규모가 있으니까 당연히 모은 돈에 대한 기대감 또는 결혼한다면 집을 매매하지 못해도 적어도 전세자금 대출을 받지 않고 전세로 들어갈 수 있는 돈 정도는 있을 거라는 막연한 뉘앙스가 부담으로 다가왔다 했죠. 반면 저 같은 경우는 같은 연령대의 또래 여자들보다 직급이나 연봉이 높으면서 똑부러지게 자기 권리를 내세우는 점에서 이야기가 통했다고 덧붙였고요. 결혼자금은 우리 반반하자. 서로 모은 돈에서 같이 시작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래야 나중에 집을 사고 더 키워가도 누가 더 고생했다는 생색 없이 함께 고생한 걸 나눌 수 있지. 그래, 자기 말이 맞아. 나도 결혼하고 일 계속할 생각인데 일은 일대로 하면서 집안일도 내 몫이 되는 건 정말 싫었거든. 무슨 소리야? 그럴 일 없어. 임신하면 출산 후 아이도 케어해야 하는데 그걸 혼자 감당하는 건 너무 힘들지. 그럴 거면 집안일 할 사람, 돈 벌 사람 나누는 게 맞고. 맞아. 그게 아니라면 육아도 살림도 그리고 생활비도 함께 나누는 게 맞지. 나도 그 생각이야. 그렇게 저희는 반반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예비 신랑보다 나이는 어렸지만 사회생활을 상대적으로 빠르게 시작해서 모은 돈은 더 많았어요. 하지만 굳이 다 오픈할 필요는 없고 제시하는 금액만큼 반반 결혼자금을 대고 나머지는 개인 돈으로 가지고 있을 생각을 했죠. 이 과장은 1억 5천만 원 정도를 이야기했어요. 그 정도는 충분히 가지고 있었기에 흔쾌히 그러겠다 하고 둘이 합쳐 3억의 금액으로 서울시 아파트를 매매하는 건 터무니없었습니다. 대출 금액이 커서 대출을 할지 신혼 때는 오피스텔 매매를 해서 가전 가구의 비중을 줄이고 집값으로 조금이라도 재테크를 할지 조금 더 생각해 보기로 했어요. 자기야, 우리도 대출금 받아서 아파트를 살까? 왜? 엄마 아빠가 새 아파트로 이사 가는 것 보니까 나중에 아이 낳을 것도 생각하면 차라리 처음부터 어느 정도 안정적인 집을 사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어차피 둘이 버니까 자기랑 내가 버는 돈 합치면 어느 정도 갚는 것도 크게 무리가 아니니까. 결혼 이야기가 오가며 집에 대한 걱정을 하던 시기, 저희 부모님이 새 아파트로 이사 가면서 오피스텔보다 아파트가 여러모로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임신하고 아이를 키우기 위해 별도로 이사 가야 할 번거로움도 없고 대출폭이 크긴 했지만 집값이 오르는 걸 생각하면 오히려 오피스텔보다 아파트가 더 유리했거든요. 주거 환경 역시 단독으로 이루어진 역세권 오피스텔이 출퇴근하는 직장인에게는 편리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산다고 생각했을 땐 아파트가 더 낫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 이번에 장모님 이사 가신 새 집이 마음에 드나 보네? 평수 대비 잘 빠지기도 했고 수납 공간이 너무 잘 나와 있어서 가구 많이 안 사고 꼭 필요한 것들만 사면 더 넓어 보이고 가전 가구 덜 사는 만큼
집값에 보태니까 생각보다 무리한 게 아닐 것 같아. 요즘 새 아파트 어떤지는 잘 모르겠다. 집들이 할 때 불러줘. 나도 둘러보고 다시 이야기해보자. 예비 신랑도 긍정적이라 되도록이면 아파트를 매매할 생각에 여기저기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꼭 역세권이 아니더라도 수도권에 매매해두면 은행이자 오르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수입으로 자리 잡는다는 것 워낙 친구들에게 들어서 알고 있었거든요. 다만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더 나은 조건, 최대 대출 한도 등이 겹쳐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1억 정도만 더 있어도 좀 더 선택의 폭이 넓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제가 모은 돈이 좀 넉넉해서 1억을 더 내도 상관없지만 반반 결혼하기로 했으니 예비 신랑이 5천 정도 부담이 가능한지 중요했습니다. 부담할 수 없다면 굳이 제가 그걸 감당할 필요가 있을까? 아직까지 예비 신랑의 생각을 모르니 고민이 되는 부분도 있었고요. 아쉽다. 1억 정도만 더 있으면 우리가 원하는 조건으로 알아볼 수 있을 텐데. 아니다. 둘이 1억이니까 각 5천인가? 나는 모은 돈 올인했어. 자기는 여유자금 있어? 5천만 원이라는 소리가 쉽게 나오는 거 보면 말이야. 여유자금까지는 아니지만 사실 올인도 아니지. 근데 뭐 1억 더 있으면 좋겠다는 말도 못해? 아쉬워서 하는 소린데. 그것도 이해 못해줘?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더 할 돈이 없어 아쉬운 거지. 어떻게 자기 여유자금 더 있으면 5천까지는 아니어도 각 500이라도 더 각출해? 됐어. 있는 한도 내로 알아보자고. 조금 더 여유롭게 알아보고 싶어 살짝 예비 신랑을 떠봤는데 그 정도의 여유는 없단 말에 조금씩 늘려가기로 했습니다. 은연중에 서로를 알아가던 시절부터 반반을 외치던 예비 신랑이라 선뜻 내가 더 내겠다는 말이 나오지 않은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서로 어디로 살 집을 정할지 알아보던 중 저희 부모님이 새 아파트에 입주할 날이 가까워졌습니다. 살던 집을 매매로 넘기고 있던 짐들을 정리하고 새 아파트로 가려는 계획이어서 입주 예정일이 매매한 이후 3개월 정도 시간이 걸렸거든요. 어머, 요즘 세탁기 정말 예쁘게 나온다. 그치, 엄마. 요즘은 이렇게 하나로 위아래 연동돼서 편리하더라고. 전에는 건조기만 있어도 신세계였는데 이제는 세탁기 하면 당연히 건조기까지 포함되는 거 있지? 은근히 디자인도 있다, 얘. 너네들 키울 때 한번 가전 바꾸고 처음 오니까 신세계네. 엄마,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봐. 새집 들어가는 선물로 내가 세탁기 사줄게. 건조기 산 지 얼마 안 되잖아. 마음은 고마운데 우리 따님 결혼 자금으로 사용하세요. 세탁기만 사면 돼. 이사할 때 가전 바꾸지 않으면 나중에 또 바꾸기 애매하대. 기계마다 기간이 안 맞아서. 건조기는 중고로 팔고 내가 그 값은 챙길 테니 맘 놓고 구경해. 내가 선물해 줄게. 그래? 그럴래 그럼? 어디 딸 덕분에 세탁기 좀 바꿔볼까? 새집에 들어가려고 가전 가구들을 보러 엄마랑 다니는데 엄마 눈치가 워시타워 형식으로 된 것을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하지만 엄마 말대로 건조기 산 지 2년 정도라 굳이 바꾸기는 애매하다 생각하셨죠. 아무래도 새 아파트에 들어가면서 그동안 오래된 냉장고, 세탁기, 주방 그릇, 안방 장롱, 소파 등 바꿔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거든요. 부모님이 여유가 없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동안 키워주신 보답도 해드리고 싶고 제가 곧 결혼하고 분가하게 되면 썰렁한 집에서 제 흔적을 조금이라도 남기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와, 이거 TV 장난 아니다. 꼭 영화관 온 것 같아.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굳이 영화관 안 가고 이렇게 큰 TV 사서 집에서 매일 영화 본다며? 너도 그러려고? 아니, 지금 매매하려는 평수가 25평 정도인데 100인치 TV는 어림없지. 눈실이 안 돼. 엄마 세탁기 사드리니까 예비시댁에는 TV나 바꿔드릴까 하고. 상견례 하기 전부터 양가를 왕래하며 지냈습니다. 크게 잘한다 할 건 없지만 가서 점심 먹고 차 한잔하며 이야기 나누는 일상을 데이트 형식처럼
한 달에 한 번 정도 양가를 번갈아 가며 부모님을 만났거든요. 예비 시부모님 성품은 남에게 피해 주기 싫어하시고 독립심이 강하신 분인 것 같았어요. 예비 신랑하고 사이가 좋았는데 보태줄 정도의 형편이 여유로운 게 아니니 부모 덕볼 생각하지 말고 대신 저희에게 둘만 잘 살면 된다 하셨거든요. 성인이니 각자 자리에서 성실히 살면 그걸로 되었다 하셨습니다. 돈적인 부분에서 풍족하다면 서로 주고받으며 돕고 살겠지만 부모인 당신네도 그렇지만 결혼을 앞둔 저희도 여유로운 게 아니니 서로 부담 느끼고 멀어지는 것보다 부담 느끼지 말고 얼굴 자주 보고 살고 싶다고요. 주영아, 내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다. 지금이야 호신이가 한 집에 살고 있으니 그래도 매일 아침 저녁으로 얼굴 보는데 이제 분가해서 가정을 꾸리면 이제 몇 번이나 볼까 하고 말이야. 예비 시아버님의 말씀은 그랬습니다. 결혼하고 분가하면 가정을 꾸리는 거라 당연히 부모에게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고요. 한 달에 한 번, 많아야 두 번 만나는 시간들이 돈으로 부담되기 시작하면 그마저도 즐거운 마음으로 볼 수 없으니 아예 처음부터 그런 건 마음속에 비우자고 말입니다. 처음엔 조금 냉정하다 싶게 들렸는데 고개를 끄덕이며 드는 예비 신랑을 보니 아, 이 집안 내력이구나 싶었어요.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임무를 다하면 끝. 이구나 싶었죠.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은 범위에서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부전자전이구나 싶은 마음이 들면서 저도 모르게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런 시부모님을 생각하자 잘 해드리고 용돈을 두둑히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니 저희 부모님 새집에 들어갈 세탁기 선물하면서 TV 선물해드리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이 들었죠.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건 아니고 반반 결혼이니까 우리 부모님 선물했으니까 시댁도 해야지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가전 매장에서 계약했어요. 같은 날 배송으로 예약하고 싶었는데 TV는 공장에서 주문 생산이 들어가야 해서 보름 정도 늦어진다고 했어요. 사실 저희 부모님처럼 새집에 가는 것도 아니고 배송일이 크게 상관없다는 생각에 알았다 했죠. 자기야, 오늘 장모님이랑 쇼핑 잘했어? 오랜만에 발품 팔았더니 다리가 너무 아프다. 우리 신혼집에 들어갈 가전은 최대한 심플하게 보자. 그래, 그러자. 이삿 날이 언제라고 했지? 이번 주 주말. 이삿짐 정리하고 나면 다음 주쯤 집으로 와.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준대. 엄마와 가전 매장을 도는 일이 더 힘들었던 건 조만간 신혼집에 들어갈 가전들을 봐야 했기 때문에 좀 더 꼼꼼히 둘러봤거든요. 견적도 보고 효율성도 생각하고 각 브랜드의 장점을 추리는 일이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한번 알아볼 때 꼼꼼하게 알아보면 다음번엔 좀 더 수월하니까 할 때 하자 싶었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새집에 들어가 집이 정리되는 다음 주말. 집들이 겸 예비 신랑을 불러 저녁을 함께 먹기로 했습니다. 장모님, 이사하신 거 축하드려요. 고맙네. 주영이 분가하면 전에 집 너무 큰 느낌이라 평수 줄이고 왔는데 요즘 집이 잘 빠져서 답답한 느낌이 없어 마음에 쏙 드는 거 있지? 엄마는 새 집이 마음에 드는지 예비 신랑에게 여기저기 구경시켜 주시며 저희 신혼집 고를 때 참고하면 좋을 사항들을 알려주시기도 했습니다. 엄마가 집 알아보러 다녀보니 평수 대비 공간이 잘 빠진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어서 수납 공간이나 주방 옆 베란다 같이 숨은 공간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봐야 한다고 말이에요. 저희도 곧 집을 알아보러 본격적으로 다닐 예정이라 엄마가 하는 말을 흘려듣는 게 아니라 신경 써서 듣는 예비 신랑이 꽤 든든해 보였어요. 가족이 된다는 건 더할 이야기도 많아지고 북적북적해지는 것 같아 마냥 싫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구석구석 공간들을 보여주며 주방 옆 베란다로 가셨습니다. 여기가 내가 제일 마음에 드는 공간이야. 요즘 나오는 집들에 비해
세탁실 공간이 정말 잘 빠졌거든. 주방 거실같이 내가 원하는 공간이 더 넓은 곳을 중심으로 찾아보면 원하는 매물이 있을 거야. 참고해서 예쁜 집 찾았으면 좋겠네. 네, 저도 집 많이 보고 다닌 건 아니지만 평수 대비 세탁실이 정말 넉넉하게 빠졌어요. 분리수거 같은 것도 여기서 하면 될 것 같아요. 맞아. 세탁기랑 건조기가 하나로 합쳐져 공간을 차지하지 않으니 별도로 사용하지 않는 주방 그릇들은 수납장 하나 사서 따로 두려고. 네. 장모님 말씀대로 세탁기가 건조기랑 일체형으로 나오니 깔끔하네요. 매장에서만 봤지 집에 들어온 걸 보니 저희도 신혼집 들어갈 때 이런 제품으로 봐야겠어요. 그렇지? 이번에 새 집 이사 온다고 주영이가 선물해 준 건데 정말 마음에 쏙 들어. 주영이가요? 그렇다니까. 딸 잘 키운 덕에 내가 이렇게 호강하지 뭐야. 친구네 딸내미들은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간다고 공부하고 거기서도 부족해서 유학 갔다 온다고 해서 등골 휜다던데 우리 딸은 대학 졸업하자마자 취직해서 자기 앞가름 자기가 아니 얼마나 대견하고 예뻐. 내 딸이지만 자네 결혼 잘하는 거네. 엄마는 신이 났는지 연신 제 칭찬을 하기 바빴습니다. 흔히 엄친딸이라고 하죠. 엄마가 말하는 그 친구네 딸내미는 엄마 고등학교 동창의 딸인데 저랑 동갑이에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 전국에서 난다긴다 할 정도로 공부를 잘했거든요. 전국 5등 안에 떨어진 적이 없어서 학창 시절 내내 엄마 친구분이 우리 집에 오고 간 날이면 저는 왠지 모르게 기가 죽었어요. 엄마는 저에게 비교하신 적도 없고 단 한 번도 뭐라 한 적이 없는데 왠지 그 친구분이 오면 엄마의 말수가 줄어든 걸 저도 알고 있었죠. 저는 서울 4년제 턱걸이로 겨우 붙었는데 엄마 친구 딸은 서울대를 붙고 거기서도 만족 못해 대학원을 갔는데 부족함을 채우고 싶다고 지금 영국으로 유학 간 상태거든요. 예전에는 엄마 친구가 오면 딸 자랑에 목에 깁스한 것처럼 어깨에 힘이 들어갔는데 언제부턴가 풀이 죽으시고 걱정이 많으셨어요. 이제 남편이 퇴직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딸내미는 공부를 더 하겠다고 말해서 말이에요. 전에는 공부 잘하는 게 자랑이었는데 이제는 취직하려 해도 눈높이가 있어 쉽게 취직은 못하고 취직 안 되는 이유가 스펙이 부족한 것 같다고 더 공부하고 싶다고 말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라 하셨어요. 그러면서 늘 마지막엔 제가 빨리 취직해서 용돈도 주고 자기가 벌어 결혼도 하니 너무 부럽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 엄마는 10년 먹은 채증이 내려가는 것 같다고 기분 좋아하시더니 그 말을 예비 신랑에게도 자연스레 하시게 된 거였죠. 그런데 예비 신랑 표정이 묘했어요. 맞장구를 치며 엄마와 이야기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엄마의 말에 떨떠름한 표정으로 네라고 짤막하게 말하더니 별다른 말이 없었거든요. 다행히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는 동안 별다른 이상점을 캐치하지 못해서 제가 예민하다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자기야,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장모님께 세탁기 새로 사드렸더라? 그것도 건조기랑 일체형으로 세트로 말이야? 응, 그게 어때서? 왜? 그게 어때서? 우리 반반 결혼하기로 한 거 아니야? 반반 하기로 했으면 적어도 나에게 말하고 동의를 얻었어야지. 반반이라는 소리는 무엇을 하든 서로 합의하에 한다는 거 아니었어? 아니, 결혼 전부터 이렇게 친정을 챙기면 결혼 후에는 어떻게 하려고? 반반 결혼하자는 게 반쪽짜리 효도를 하자는 소리는 아니잖아. 못해도 1, 200은 할 텐데. 이래서 지난번 여유가 있으면 더 내어넣으라고 집값에 보태고 싶다 말한 거였어? 없다고 하면 이렇게 친정 챙겨주려고? 결혼 전부터 여유자금 있는 거로 동의 없이 친정만 챙기기로 시작하면 결혼 후 안 봐도 뻔하겠네. 공동으로 모으는 돈 이외에는 나 몰라라. 내 마음대로 하시겠다? 이럴 거면 차라리 파혼해. 말과 행동이 다른 너랑은 못 살겠어. 저는 한동안 벙찐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데려다 주려고 집 밖으로 나와 단지 밖으로 걸어가고 있었거든요. 가다가 문득 멈춰서더니 세탁기 이야기를 꺼내고 무엇이 문제인지 묻는 저에게
쉴 틈 없이 속사포로 쏟아붓는데 그게 아니라고 대꾸할 틈도 없었고 저에게 의견을 물을 것도 아니고 파혼하자, 못 살겠다는 이야기가 쉴 새 없이 다다다다 내뱉더니 뒤도 안 돌아보고 자기 갈 길을 가더라고요. 순간 머릿속에는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해명을 해? 말아? 오해를 해도 단단히 한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뒤따라가진 않았죠. 저에게 말할 기회도 주지 않았다는 건 제 말을 들을 생각도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어이없지만 저도 그냥 집으로 들어가 별다른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결하지? 이대로 정말 파혼인가? 여러 생각이 오가며 며칠을 보냈죠. 주영아, 바빠? 파혼하자더니 왜 전화했어? 아니, 내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서 퇴근 후 저녁이나 같이 하자고. 불같이 화를 낼 땐 언제고 언제 그랬냐고 싶게 며칠 지나 예비 신랑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고개를 갸우뚱하며 무슨 일일까 생각하는데 불현듯 달력이 눈에 들어오며 오늘이 예비 시댁에 TV가 들어가는 날이었던 거죠. 아마 TV가 도착하고 어머님한테 이야기를 들은 모양이에요. 생각이 짧았다고 전화 오는 거 보니 분명했어요. 일단 얼굴을 보고 결혼을 진행하던 말던 결정해야 할 것 같아 퇴근 후 약속한 장소로 갔습니다. 주영아, 미안해. 나는 네가 우리 집도 챙기는 줄도 모르고 순간 서운해서 말했는데 생각해보니 너의 의사도 묻고 서로 맞춰가야 했는데 나도 처음이라 뭔가 억울하다 생각이 들어 너에게 그렇게 말하고 집에 가서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 와, 사람이 이렇게 간사해질 수 있구나 싶었습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더니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는 재간이 있는 줄 2년을 알면서 처음 알았죠. 오히려 잘 되었다 생각했어요. 사실 저는 반반 결혼하면 제가 걱정하던 부분이 모두 해결된다 생각했는데 결국은 아니었던 거죠. 반반 결혼을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 서로에게 얼마나 배려하고 존중하느냐의 문제라는 걸 이 사건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예비 신랑은 반반 결혼이라는 그럴싸한 말로 자기가 손해보는 거 전혀 없이 결혼하려는 속셈이었던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득을 보면 득을 받지 절대 한 푼도 손해보려는 생각이 없었다는 게 이번 일로 알게 되었죠. 제가 생각하는 반반 결혼은 서로의 수고를 인정하고 서로 으쌰으쌰해서 잘 살아보자는 거였죠. 하지만 예비 신랑이 생각하는 반반 결혼은 내가 고생하는 만큼 너도 고생해야 한다는 걸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본심을 알아보려는데 굳이 제가 결혼을 예정했던 대로 지속할 이유가 없었어요. 저도 속사포처럼 제 생각을 정리해서 쏘아붙였답니다. 다른 말도 아니고 파혼이라는 말을 했을 땐 그 이해 상황도 감당해야 할 몫이라 생각해. 그리고 막말로 결혼 전이니까 내가 내 부모 챙긴다는데 결혼도 안 한 시부모 눈치 보고 챙기지 못해야 해? 당신 말대로라면 결혼하고 나면 더 못 챙겨드릴 텐데. 내가 어리석었어. 나는 반반 결혼이니까 내가 친정에 하는 만큼 시댁에도 하면 된다는 생각에 당신 부모님 댁에 보내드린 건데. 당신이 이런 생각하고 있다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말이야. TV 취소하면 번거로우니까 우리 결혼하려고 반반 모은 통장에서 TV 가격 빼고 보내줄게. 당신 부모님이니까 당신이 선물했다 생각하면 아깝지 않을 거 아냐? 설마 내가 보내드렸으니 꽁돈으로 생겼다 생각하고 좋아했던 거 아니지? 작은 거 하나에도 네 거 내 거 따지는 속 좁은 너랑 나는 살 이유 없다 생각해. 고마워. 파혼하게 해줘서. 우리 파혼해. 그렇게 대꾸할 틈도 안 주고 할 말만 하고 일어서서 나왔어요. 속내를 들켜버린 건지 그 이후 이렇다 할 연락도 없이 제 결혼은 없던 일이 되었습니다. 원래 예정대로라면 지난주 결혼식을 했어야 했는데 말이에요. 그래도 가장 큰 숙제를 해결 못했지만 꼭 그게 다는 아니었다는 생각이 이제는 조금씩 듭니다. 생각해보면 아빠는 언제나 엄마에게 받기만 하고 당연시한다 느꼈는데 뒤돌아 생각하니 운전 못하는 엄마를 위해 휴일이면 늘 엄마가 필요한 곳이면 언제나 차로 데려다주고
기다리던 아빠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어쩌면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서로 인정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저에게 보여진 엄마의 모습이 힘들어 보여서 제 나름대로 색안경을 끼고 본 게 아닌가 싶어요. 또 하나 배운 게 있어요. 반반 결혼하자는 남자치고 정말 상대방을 배려하고 인정하는 사람 없다는 건 말이에요. 어찌 보면 제 마음도 조금은 그랬다는 거 이제는 반성하고요. 정말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배려하고 진행하는 게 아니라면 오히려 반반 결혼이라는 말이 서로에게 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성장하는 거겠죠? 앞으로 만나는 사람과는 이러한 편견 없이 천천히 맞춰가려 해요. 조금 어린 생각으로 어긋난 지난 이야기 너무 타박 마시고 응원해 주세요.